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부자병법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법을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잘 파는 법 알려줄게. 사람들은 왜 매도가 서툴까요? 제 생각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 부족. 매도를 해본 경험이 매수를 해본 경험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툰 것이죠. 두 번째, 개념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 매도인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또 각종 오류와 착각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현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오류와 부족한 것들 이번 영상에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사는 사람,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맞나요? 매도인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요 라고 답변하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별 생각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좀 사고파이다 보니까 그 계기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머리에서 번쩍거리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매도인의 정의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란 매수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뭔 말장난이냐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수할 때 계약서 쓰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을 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매수인이 아닙니다. 매도인이죠. 따라서 당장 부동산에 팔 분들만 매도인이 아니라 향후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분들도 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먼 훗날 팔 때가 돼서야 그래 나 매도인이지 라고 그때 자신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늙는 겁니다. 즉 이 개념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향후에 원활한 매도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투자의 실질적인 끝이기 때문에 매도가 서투면 원활한 투자 마무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기술이면 매도는 예술인 것이죠. 그만큼 멋진 거고 값진 거고 어려운 거예요. 예술처럼 말이죠. 초보의 걱정, 고수의 고민. 초보자분들은 매수하시기 전에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요. 고수분들은 사고 나서 이게 잘 팔릴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초보는 온 신경이 매수 자체에 쏠려 있고요. 고수는 매수 전부터 온 신경이 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수 차이가 큰 결과 차이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부동산 매도 비법 알려드릴 건데요. 크게 매물을 내놓기 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과 매물을 내놓으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물을 내놓으시기 전에 해야 될 것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비법 제1원칙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하라. 네, 지난 영상 급매물 어떻게 잡는지 알려줄게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개업자분들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는 심판이 아니라 그 게임의 구성원이자 일원이다. 만약 중개업자가 내 편이 아니라면 중립보다는 상대방의 편에 쓸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휘둘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휘둘리는 영상은 이 영상 다음 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호황기에서는 매수인이 불경기에서는 매도인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네, 부동산 매도 비법 제2원칙 시세 조사는 역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보통 물건 내놓을 때 이렇게 내놓으시잖아요.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얼마 받아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시세 파악 노하우는 거꾸로, 즉 역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매수인 분들은 팔겠다고, 매도인 분들은 사겠다고 거꾸로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시면 동일한 부동산도 가격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그 중간 정도 선을 절충선으로 잡고 그 윗선 정도로 매도 금액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동산 회사 다닐 때 우리 신입 직원을 데리고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세 조사해보라 라고 시키고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동산에 들어가더니만 사장님 여기 시세 얼마입니까? 라고 시세 그 자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주 친절하게요. 저는 생각이 유연한 친구가 좋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생각으로 최적의 상황 판단력이 있는 친구. 그리고 이 원칙은 매수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상대방을 이해하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원리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왜 하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부동산 매도비법 제3원칙 부동산 중개업소, 매수용 중개업소와 매도용 중개업소를
구분하자. 즉, 사는 곳과 파는 곳을 구분하자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의 어떤 전월세나 임대를 맞춰주고 관리해주던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의 색깔과 코드는 다양합니다. 임대 전문, 매매 전문. 매매를 한다라면은 매수할 때 손을 잡을 업소. 그리고 매도한다면은 매도할 때 손을 잡을 업소. 모두 다른 겁니다. 네, 부동산 매도비법 제4원칙. 매물을 뿌리지 마라. 매물을 여기저기 온 동네방네 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 확률을 배웠기 때문이죠. 보통의 상식으로 많이 뿌려야지만 팔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도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다 뿌리는 것도 문제인데요. 게다가 이 각 부동산마다 금액도 제각각으로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동산에 가서는 5억, 저 부동산에 가니까 매수자가 없다 그래서 약간 위축돼서 4억 9천. 다른 부동산에 가니 언제든 팔아주겠다고 해서 또 으쓱대면서 5억 1천. 매물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그 물건 걸레됩니다. 네, 걸레요. 사든 팔든 부동산 거래는 조용히 끝내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은 저 팔아요 또는 저 삽니다. 여러분, 이건 플랜카드만 안 걸었지 온 동네에 홍보하고 알리는 꼴이죠. 제 경험상 매도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는 2군데 정도면 됩니다. 첫째, 내 물건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한 곳. 둘째, 내 물건과 거리는 조금 있더라도 아주 몫이 좋은 위치에서 한 곳.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말로 매물을 내놔야 되겠죠. 5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 받아주세요. 앞서 설명처럼 시세는 우리가 역으로 조사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매도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매물을 내놓을 때는 가격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얼마 받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나의 기준만 전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물건 뿌리지 마세요. 물건을 내놓으실 때 부동산 중개업자 분께 물건을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혼자서 중개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물 정보를 이 동네에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저의 매물을 인터넷 온라인에 올리지 못하게 하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끼리의 공동 중개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계약서 쓰러 오지 않겠다고 정확히 말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확률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확률. 이는 매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보면 쉽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매수자분이 온라인으로 매물을 보신다면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저기 올라온 매물보다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매수인을 돕는 가격적 가이드라인 제시의 역할만 해줄 뿐이죠. 네, 조건 제시. 셋째, 장점보단 단점을 많이 알려주세요. 보통 집을 내놓으실 때 되지도 않는 집자랑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집에만 있는 뭔가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런데 좋은 점은 누가 봐도 잘 보이거든요. 문제는 단점이에요. 이런 단점을 많이 알려주셔야지만 집을 보여주실 때 중개업자분께서 대비할 수 있겠죠. 조건 제시. 넷째,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사전에 정합니다. 복비 아까우세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이왕 주실 거 기분 좋게 주시죠. 저는 사실 이해 안 가는 게 부동산 복비 때문에 싸우는 일을 볼 때입니다. 미리 정하세요. 그리고 그 복비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네, 조건 제시 5번째, 기간을 정하세요. 자, 보세요. 가격도 정해줬죠. 물건도 전속 개념으로 줬고요. 각종 단점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시원하게 미리 다 정했죠. 자, 부동산이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본 거 없이 제가 다 알아서 정해줬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건의 권리를 줬으니 의무도 한 가지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라는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개업자분께서 내 물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기간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고요. 그때까지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브리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지나가면 제가 팔 사정이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정을 묻는다면 말할 필요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보따리를 함부로 풀지 마시라고요. 거래는 상대방의 보따리를 누가 빨리 먼저 푸느냐, 그걸 겨루는 것이니까요. 자, 매물은 이렇게 내놔야 돼요. 하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시세를 알아보시는 겸 매물을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니 금액도 막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으시면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고객이 다 해주니까요. 본인이 가려운 곳이 있는 것을 고객이 알아서 다 긁어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하수는 아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지금 설명드린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동일한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자기개발의 모토입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 다니TV에서 아파트 제값받고 빨리 파는 방법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전기TV에서 했던 부동산 매도 비법 강의에 조미료 좀 치고 데코 좀 하신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란 뜻입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동산 파시는 데 있어서 매끄럽고 원활하게 좋은 거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단순히 따라하기보다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전략과 노하우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자기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영상은 부동산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매도 비법 1편, 2편으로 올려놨으니까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다음 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낚이지 않는 방법.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